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의 경주마 주제는요. 이 K조선의 주도 섹터, 그 아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늘은 또 그 안에서 조선 기자재 부문까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님 우종훈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종훈입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업 재건 발언에 조선 산업 훈풍이 기대가 되는 모습을 또 한 번 연출해 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됐을 때부터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강조했었는데요. 이 미국의 조선 산업 역량 어느 정도길래 지금 이렇게 동맹국 한국에게 요청을 SOS를 강하게 치는 걸까요? 예, 현재 미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호무역주의를 유지하면서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중국의 거의 200분의 1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대표적인 그 미국의 군함들이 짧게는 18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지연이 되는 것들이 속출이 되고 있고요. 신조함뿐만 아니라 수리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 5년 이상 계속 그 수리로 사용을 하지 못한다거나 공격 잠수함 같은 경우에 유지 보수로 인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잠수함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유지 보수나 또는 수리 대기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조선업 파트너로 콕 집은 국내 조선산업, 지금 몇 년치 수주가 쌓여 있다고 우리는 늘 뉴스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엔진이라든지 블록, 배관, 설비 같은 이 기자재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수출을 해오고 있는 일반 운반선, 상선이라고 하죠. 상선의 경우에는 90% 이상 이미 오래전부터 국산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엔진이라든가 프로펠러, 추진과 관련된 것들, 배관, 또 이제 여러 가지 전선이나 전장계 등.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강제가 될 텐데요. 배를 만드는 그 구조를 구성하는 강제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일관화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그 물량이 많아진 소위 우리나라 조선의 이제 구세주이기도 한 LNG 운반선의 경우에는 그 LNG 아주 극저온의 그 가스를 저장해야 되는 그 화물차 기술 같은 경우는 일부 그 프랑스의 GTT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른 국산화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 해군 MRO 사업이 지난해부터 조선업계의 새로운 키워드로 시장에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군함 수주로는 좀 돈을 벌긴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미국의 MRO 시장, 명예직 같은 타이틀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좀 MRO 시장에 좀 뛰어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좀 유의미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인지, 이 미국 MRO 시장에 주는 이 조선 산업에서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그 MRO를 수주한 양 투톱 조선사의 내부 사정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예측을 해보기로는 현재 우리나라가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하나오션, 그다음에 HD 현대가 미국에서 그 받은 라이센스는 일단 전투함이 아닙니다. 현재는 비전투함과 비전투함에 대한 단순 정비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주한 MRO 물량은 큰 수익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손해보는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본처럼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미국의 전투함에 대한 MRO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런 현재 비전투함에 대한 MRO 라이센스 뿐만 아니라 전투함에 대한 라이센스 확보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투함이 아니라 비전투함 관련 MRO 사업을 진행 중이었군요. 예, 예. 자, 네. 또 그리고 최근 하나 오션의 움직임에 집중을 해보면요.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를 했잖아요. 또 예. 여기에다가 HD현대와 하나오션의 연합이 필리핀 수빅조선소 인수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같은 사이즈 키우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특히 필리조선소 인수는 어떤 포인트에서 이루어질지
이루어진 선택이라고 봐야 될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필리조선소 인수가 어떤 그 독자적으로 가지는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함정 수요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정을 건조하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이탈리아 등 뭐 여러 국가에서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상선에 대한 그 법규라든가 그 다음에 번스 톨레프슨 같은 소위 미국의 함정은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건조해야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법규 때문에 진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 중국의 해군력이 이제 만만치 않게 그 증강이 되면서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투톱인 HD 현대와 하나오션 양사가 모두 미국 진출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필리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은 이런 미국의 현지에 있는 필리라고 하는 조선소를 인수해서 이 상선에 대한 존스 액트법이라고 하죠. 존스 액트법, 그 다음에 함정에 대한 번스 톨레프슨 법을 직접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을 선택을 해서 직접 공략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HD 현대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검토를 했지만 미국 조선소를 직접 인수를 아직 하기보다는 뭐 이제 최근에 기사가 났듯이 미국의 이제 최대 함정 건조 조선소가 있습니다. 헌팅턴 인걸스라고 하는 그 조선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이제 MRO 및 어떤 미국의 신주 함정을 수주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오션 측은 필리핀 수빅 조선소 인수 사실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가운데 또 이제 안전자산인 금과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역대 또 최대치를 기록했다. 스위스 프랑은 10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속보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은 이 같은 조선 산업 이슈를 어떻게 또 흡수하고 더 한번 반응을 해줄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을 공식화했습니다. 배를 잘 만드는 국가들이 있다고도 했는데 그 하나가 지금 한국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조선업, 한국이 지금 관세 대비해서 내놓을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돼가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다시 이렇게 조선업을 재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뭐 중국과의 어떤 함정 숫자가 크게 벌어진 것도 있고, 또 작년에 뭐 수주 건수를 비교해봐도 중국이 1,700건 하는데 미국은 5건밖에 못했다는 뭐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선과 이제 군함 건조를 직접 하겠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그 조선업 재건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시는 절대 불가능한 거고요. 조선소 뭐 야드 부지라든지 인력 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자체로서의 건조 능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조선 강국인 한국의 도움을 뭐 받을 수밖에 없거나 뭐 직접적인 구매를 통해서 좀 조선업 재건을 할 것인데, 여기에 최근 중국산 선박에 대한 어떤 입항료 부과 계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조선사역 수주를 어느 정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을 지금 중국 견제 수단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을 좀 활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선업 관련한 긍정적인 발언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가 현재 진행 중인 뭐 관세 전쟁과도 좀 사실 좀 무관하다고 좀 보고 있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이 미국으로 이제 배를 이제 수주를 받아도 인도하는 시기가 거의 3년 이상 뭐 걸릴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현재 미국으로 수출하는 선박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현재 이제 조선업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도 미국과의 어떤 조선업 협력 강화 이슈가 한국에게 좀 더 유리한 그런 협상을 이끌 수 있는 카드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협력 가능성도 뭐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주도 업종 자리는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기자재 쪽도 좀 궁금한데요. 미국 정부와 뭐 선박 계약 같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 기자재 쪽에 막상 떨어지는 수주 낙수 효과가 클 거라고 우리 이창원 이사님은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기자재냐에 따라서 좀 그렇죠, 더 그렇죠.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조선주 섹터의 그 큰 재료가 됐던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 서명이었고, 그 미국 조선업에 대한 활성화 목적이었는데, 요게 이제 그 미국의 그 어떤 그 조선업의 지배력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정부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이제 검토하라고 지시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펀드도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렇게 지금 의회 조치 없이 대통령이 그런 펀드 기금을 어떻게 그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해당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미국 쪽에 선단을 늘리고자 하는데 세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뭐 조선 쪽에 어느 정도의 수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자재 쪽에 어느 정도 낙수 효과가 되는지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선 기자재뿐만 아니라 조선업 같은 경우도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조선업 제거 행정명령에 수혜된 기대감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기대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4년 내내 뭐 진행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요. 간혹 조선주가 좋다고 기자재 쪽이나 뭐 모든 관련 종목들까지 그 효과가 적용되는 건 꼭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럼에도 미국과의 협력이나 조선소 이슈 등은 조선 기자재 쪽 확실한 분명한 호재는 맞죠? 당연히 호재죠. 그리고 주가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에서 그런 조선주 섹터는 앞으로 계속 앞으로의 4년간의 기대감이 지금 계속 반영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 기자재는 특히 이제 LNG 시장의 호황에 따른 성장 궤도를 진입하면서 실적으로 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기자재 쪽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가 이제 본행제랑 엔진 쪽입니다. 그러니까 본행제 2개사가 이제 한국화본과 동성 화인텍이 있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시고가를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엔진 같은 경우는 그 기자재 쪽에서 가장 제값을 받는 기자재가 부품이 엔진입니다. 그리고 엔진은 항상 부족하고, 네. 그리고 이제 관련 기업들은 수주 잔고가 넘쳐나고 있고, 또 이제 그래서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동성화인텍, 한국화보는 이제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캐파 증설의 효과를 그대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실 때는 단기적인 실적보다도 시기성을 따져야 됩니다. 어디가 좀 더 우량 기자재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희소성과, 그리고 주목을 한다 그러면은 엔진 쪽이 또 희소성이 가장 높다고 봐서 엔진 관련 종목들이 탑픽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행제 엔진 주목해 보는데 엔진 쪽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용재 이사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선 기자재에서도 사실 분야 되게 다양하잖아요. 우리 김용재 이사님도 본행제와 엔진을 탑픽으로 보십니까? 근데 일단 뭐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쪽이 그쪽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본행제 쪽에 대한 실적 성장이 좀 크게 나타나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는데, 이제 사실 뭐 조선 기자재라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섹터가 다양하게 좀 혼재해 있는 그런 섹터인데, 뭐 본행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LNG선에 들어가는 화물창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저온을 유지해주는 뭐 그런 거를 만드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두 개 업체가 사실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는 한국화본과 이제 동성화기탱인데, 한국화본은 마크 3 타입 화물창 본행제 생산하고 주요 고객사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그리고 중국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동성화이탱은 NO96 화물창의 본행제 생산하고 있고, 주요 고객이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사실 타입에 관계없이 LNG 운반선이 발주가 되면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지난 이후에 본행제 발주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행제 수주 잔고도 지금 어느 정도 일정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상당히 이제 실적 성장률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는 건조 시작 이후에 뭐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실적이 좀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이제 실적이 조금 더 더디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장성은 훨씬 더 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회사기구가 지금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엔진으로 교체를 하는 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연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엔진 교체 수요로 있어서 성장성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팅 같은 경우는 사실 선박의 뭐 배관이라든지 이음새 연결하는 관을 말하는데, 선박뿐만 아니라 플랜트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주로 최근에는 이제 선박보다는 미국이 이제 LNG를 수출하는 그런 터미널을
증설하는 그 과정에서 피팅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그것 때문에 좀 올랐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성장이 크게 나타날 분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행제가 가장 클 것이고 그 다음에 엔진 피팅 순인데 주가는 이제 향후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엔진 부분에 좀 더 투자자들이 관심이 더 많다는 점도 좀 고려하시면서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창원 이사님은 엔진 쪽, 김용재 이사님은 또 마찬가지로 엔진 플러스 본행제 쪽 좀 지켜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조선주 이번 트럼프 발언으로 추가 밸류에이션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조선 기자재주들 밸류에이션은요, 조선주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중에서는 어떤 좀 모멘텀이 탄탄한 종목을 주목해 보면 좋은지 우리 김용재 이사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조선 3사 대표 3사가 이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우전인데요. 요게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이제 PER 배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33배 정도를 받고 있고요. PBR이 3.7배인데 조선 기자재사 뭐 6개사 평균은 제가 조사한 그 평균을 보니까 한 17배하고 이제 2.5배로 PER 기준으로는 딱 한 2배 정도 낮고 그다음에 PBR 기준으로는 한 30% 정도 저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성장성 관련해서 조선사들에게 프리미엄 요인이 더 많이 붙었을 수도 있고 주가가 더 많이 상승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사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그 중에서도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25.8배고 PBR이 2.33배이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사실 PER도 뭐 10배도 안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지주사 할인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적으로 볼 때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조선 기자재 중에서는 동성화이텍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지금 13.3배 정도 되기 때문에 가장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조선사 및 조선 기자재 종목들의 사실 모멘텀은 참 차별화가 좀 잘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은 사실 모든 선종을 잘하고 엔진 사업부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더 많이 상승하는 것 같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석유와 LNG 시추 관련해서 세계 1위인 그런 저장과 뭐 시추 관련 FLNG 쪽에서 세계 1위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앞서 뭐 필리조선소 인수 및 그룹의 어떤 시너지로 인해서 방산 쪽으로 좀 특화할 수 있다는 점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사실 투자자별로 좀 우위를 두고 있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실적 성장성 측면만 고려한다 보면 삼성중공업이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점 그리고 조선기자 중에서는 한국카본이 작년에도 지금 176% 증가했는데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95%라는 점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원 이사님은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지금 조선주 쪽에서 제일 밸류가 싼 게 HD 현대미포고요. 퍼 이제 올해 기준으로 22배고 삼성중공업이 26배예요. 그러니까 미포가 좀 더 싼데 올해 가스통 비중 확대라든가 베트남 조선소 증설로 인해서 올해 이제 PQ 상장이 되고 아쉬운 거는 지금 1분기 상반기 실적 일시적으로 불진한 거기 때문에 최근 조정 받았는데 그게 오히려 기회다라고 판단돼서 최근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1분기에 중국의 그 발주포가 나오면서 두 건의 수주가 동서로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중국 조선소 견제에 따른 수혜가 그 LNG VB와 그리고 소형 컨테이너선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동사의 최대 수혜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가장 밸류에이션 싼 현대미포조선을 일단 좀 매수 관점에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 미포조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안도 확실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조선사들이 중국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창원 이사님? 그러니까 이제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세계 그 1위 조선 경쟁을 받은 게 사실 우리나라 그 한국 조선 업계인데 일단 뭐 호재로 되겠죠. 그런데 이 점유율로 생각하시면 일단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굳이 점유율로 보면은 세계 조선업 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그 시장 점유율은 28% 정도고 네. 중국이 51%고요. 지난해 신규 발주량의 70%가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보면은 그 연초부터 보면은 그 국내 조선사들이 그 신규 발주를 거의 다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신규 발주를 가져오는지를 더 중요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점유율보다도 그게 그러니까 신규 수주를 한 게 결과에는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수주의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점유율 개념보다도 신규 수주 물량을 중국 대신 얼만큼 가져오는지 요게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일단 조선기자재 쪽에서는 우리 김영재 이사님은 본행재 쪽, 그리고 우리 이창원 이사님은 엔진 쪽을 주목하고 계시는 가운데, 다음 주도 지금 이제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이 계속 이렇게 극심할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먼저 김영재 이사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변동성이 다음 주는 좀 축소되는 과정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가 오늘 좀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어제 양호했던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또 나타날지가 관건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좀 최정점은 이미 지났다고 보고 있는데, 상호 관세도 90일간 유예되었고,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 수순은 결국 중국과의 협상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관세율을 부과가 결국은 자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 연기와 같은 어떤 트럼프 풋을 중국에게도 좀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도 이제 달러와의 방향성,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도 좀 관찰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관세 전쟁으로 인한 노이즈는 협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시장은 결국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일단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재 보유한 현금은 급락 시에 단기 매수해서 반등 시 바로 매도하는 그런 비율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원 이사님의 다음 주 전략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급락해도 움직였다 않았던 트럼프가 그 어떤 채권 시장의 불안이라든가 정치권 뭐 월가의 반발로 인해서 움직였는데, 90일간의 그 상호관세 유행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시간을 많이 벌어준 셈이 된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6월 3일 대선이 있기 때문에 90일 연기니까 이제 7월 9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 정부가 나타나고서도 한 달간의 또 어떤 준비할 수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협상을 빨리 하는 게 유리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협상하는지를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 전략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협상을 우리 수장이 없다는 핑계를 삼아서 협상을 늦추는 전략이 지금 더 괜찮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시장한테 이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90일 상호관세 유예를 함으로써 시장의 바닥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미증시가 이제 장중 7% 급락하다가 4%대 하락 마감을 했지만은 그 전날 12% 상승이 나왔거든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차트를 그어 보면은 이제 그 이런 삼각 수렴형이 딱 나와요. 그 상단과 그가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그 안에서의 정상적인 범위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그런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 겁니다. 변동성이 줄어든 이후에 이제 앞으로는 보면 이전 데이터보다도 관세가 적용된 4월부터의 경제 데이터라든가 미중이 보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협상을 갈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방향성이 지금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CPI 같은 경우가 뭐 그 우호적으로 나왔지만은 지금 CPI보다 관세에 영향이 있는 PPI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PPI 네. 데이터를 잘 보시고서 시장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주식을 사면 샀지 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의 변동성은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다만 매매를 너무 작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있으니까 샀다가 물리면 팔고 또 다시 사고 이렇게 돼서 자칫 한 종목 가지고도 그 순식간에 20-30% 손실 날 수 있으니까 네. 매매의 빈도는 좀 줄이되 쉽게 뭐 주식 팔거나 패닉세나 하지 말자. 좀 사보니 그 앞으로의 그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서 좀 기다려보자. 변동성이 줄어들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IM증권 이창환 이사님과 경주마 소식까지 한번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